그럼 이어서 이제 가보죠. 이제 2장 들어갈 건데,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개천절을 이제 실마리 삼아서 그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어쩌면 상상된, 만들어진 시간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기원전 2333년이라는 그 시점, 시간을 에 얽매여서 사실은 단군과 어떤 고조선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장 제목은 주몽은 되지만 단군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몽신화 쉽게 얘기하는데 단군 신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단군 신화는 식민사관이라는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라고 제가 딱 말을 하면 식민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비난을 듣는다는 얘기죠. 신화를 신화라고 얘기했는데 식민사관이라고 하니 당혹스럽죠.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대형 서점 뭐 이제 뭐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 이런 대형 서점 가면 여러 이제 책들이 이제 뒤섞여서 이제 꽂혀 있는데 거기에 흔히 우리 이른바 이제 사이비 역사 혹은 제야사학, 유사역사학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책을 또 씁니다. 이런 책들이에요. 고조선, 신화에서 역사로 막 이런 책들. 고조선은 신화로 바라보면 안 된다. 역사로 바라봐야 된다. 단군 또한 역사로 바라봐야 된다. 단군 신화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또 고조선 사라진 역사. 이래서 그러니까 천만 년의 역사 중에 2000년 2000 기원전 2333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한 1000년 넘게 시간이 빠진다는 겁니다. 역사에서. 막 이런 비난도 하시고 답답하죠. 네, 봅시다. 이 사실 그러한 비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유구한 이거야말로 유구한 역사가 있죠. 보시면 제시된 이 아래의 기록은 동아일보 1974년 7월 27일자 에 있는 이제 신문 오면에 있는 이제 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밑줄 친 부분만 잠깐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한국 고대사학회는 지금 우리 학계의 한국 고대사학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들과 그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단체 이름을 한국 고대사학회라고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를 이제 그들은 이제 강단사학이라고 부르니까 강단사학은 식민 역사다 이렇게 식민사학자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만든 단체가 이 한국고대사학회인데 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국정국사 교과서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정국사 교과서가 단군 개국을 완전히 신화로 규정하고 한국사의 상한을 대폭 위축시킴으로써 일제 식민지 사관을 그대로 도습한 역사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게 됩니다. 또 아래 문단을 보시면 2140년간의 역사를 새 교과서가 신화로 돌림으로써 우리 역사의 출발을 위만으로 잡은 것은 단군 개국의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를 4300년으로부터 2000년을 줄였으며 우리를 시조 없는 민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민족주의가 우리나라 또 민족주의가 강세인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단군 개국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를 4300년으로부터 2000년을 줄였다. 그 우리를 시조 없는 민족으로 만들었다. 이게 제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땡땡치고 어느 민족이나 본인들의 시조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죠? 로마도 그렇고 이탈리아 로마도 그렇고 뭐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시조 신화라고 하는 건데 창세 신화라고도 하고 창세 신화와 시조 신화 항상 같이 가게 돼요. 그 당시 초창기 역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단군 시조를 이제 단군 민족의 시조로 이제 표상을 하고 단군 신화를 이제 신화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단군 신화를 신화라고 부르는 순간 이제 시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간 이제 이런 난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1970 년대부터 이다 이때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이 1970 년대 이른바 이제 국정국사 교과서 파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를 시조도 없는 민족으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1970 년대 이 주장이 오늘날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1970 년대라면 '아이 그래. 그때는 우리가 또 민족주의가 과잉이었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지금도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 여기서 나오시죠.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이덕일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책을 쓰셨냐면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거부터 벌써 무섭죠. "고조선이 대륙의 지배자였다." 이렇게. 아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원전 24시기에 건국한 단군 조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교과서에서 철저히 부인된다. 기원전 24세기면 기원전 2400년경이면 아직 청동기 진입이 안 된 시점인 거죠. 그죠? 신석기 말기죠. 예, 그죠? 이때 이때 이제 이때 단군 조선이 실제로 이때 국가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제기되기 어려운 문제 주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존재했는데 그 사실이 교과서에서 철저히 부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수업 시간 때 얘기했듯이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더 부연은 안 할게요. 그죠? 어쨌든 더 읽어 봅시다. 단군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귀자 조선의 실제는 부인하니까 사실상 위만 조선만 실제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른바 소위 이 강단사학의 주장이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경우 우리 역사의 시작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준비했어요. 바로 손석기의 시선 집중. 아 이게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이제 이게 이 논쟁이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 이 손석기의 시선 집중이 MBC 라디오 아침 방송인데 이게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다 즐겨 들었던 게 아침에 라디오 듣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여기 이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가장 이제 청자가 많았던 방송이었고 그만큼 권위도 있었고 예 공신력이 있는 방송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나오셔 갖고 그 당시 손석희 선생님과 이제 대담을 하는 겁니다. 좀 들어볼까요? 이것도 제가 이 스피커 버튼이 있네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는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근데 들어가 보죠. 예. 단군이 신화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다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의견들이 왜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덕일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이유는 뭐냐면 어떤 누구의 프레임으로 역사를 보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단군을 갖다가 뭐 신화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이게 별로 성공을 못 거뒀어요. 워낙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해방 이후에도 일제 식민사학자의 후예들이 계속 역사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위 뭐 자기들의 신민족주의 사학자다라고 하면서 단군 그 사실을 갖다가 사화를 계속 신화로 몰아붙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우리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거니까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해방 이후에 오히려 신화라는 인식이 더 퍼져나가는데요. 이것이 신화냐 아니냐는 일단 첫 번째 역사 사료에 그 일원의 삼국유사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물을 봐야 되는데 단군 조선의 강역인
그 강력이 지금의 저 내몽골 만주까지 다 걸쳐져 있던 예. 겁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그 반군 조선의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역이 내몽골 일대까지 다 걸쳐 있었다. 뭐 얘기를 하면 정말 대륙이 지배자겠네요. 그런 주장도 하네요. 그죠? 내몽골이라. 사실은 이제 그럴 수 그러니까 유물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비파형 동검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비파형 동검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내몽골 일대에서도 발견이 되죠. 예, 내몽골 일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 때 이제 고조선 위만조선 이 강의할 때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비파형 동검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실 이제 고조선 즉 예맥 쪽만 공유한 문화는 아니었죠. 예맥 쪽만 향유했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맥 쪽뿐만 아니라 뭐 동호랄지 뭐 산융 이런 이제 내몽골 지역부터 이제 요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 세력들이나 북방 세력들도 사실 같이 향유했던 문화가 이제 비파형 동검 문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다고 그 지역이 다 고조선의 영토는 아닌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린 답답하죠. 예. 어쨌든 예. 이게 이만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짚어봐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덕일 선생님은 단군 신화라는 이 용어가 일제강점기 식민사관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과연 일제강점기 식민사관, 식민주의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일제 연구자들은 단군 신화라는 말을 썼는가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그죠? 봅시다. 이 얘기는 이 아래에 제시된 얘기는 사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 그 강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은 기존 학계 얘기를 제가 정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인하대학교에서 그 사학과의 서영대 교수님, 지금은 정년하셔서 명예교수셨을 건데, 서영대 선생님의 단군, 신화인가 역사인가 이 발표 자료,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이 주최했던 상고세 학술회 2015년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컨대 딱 하자면 단순합니다. 정리하면 일제강점기에 단군 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본인 역사학자는 없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신화란 말을 우리에게 붙여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신화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신성하고 신비롭고 신이하고 신성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신성성을 일제강점기 연구자들, 그 일제 연구자들이 한국의 역사에 그런 신성한 표현을 붙였을까요? 너무 그거야말로 순진한 생각이지 않나. 1890년대부터 일본인들이 이 단군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신화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신화라는 표현 자신들을 써야지. 일본인들 자신들이 시조신화를 얘기할 때나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얘기할 때 신화라는 표현을 쓰지 절대 한반도 조선의 역사에 신화를 왜 붙입니까? 그 대신 이들은 전설 혹은 설화란 말을 썼죠. 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나가의 조선 사고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시라토리 구라키치 시라토리의 어떤 논문들 그 금서룡 이만이시류죠. 이만이시류의 논의들 그리고 오다 예, 저는 오다죠. 예, 오다의 얘기들 이것들을 보면 다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단군 신화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죠. 전설이죠. 뭐 조선 고사고 그다음에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조선의 고전설고 단군고
이만희 시류의 단군의 설화에 대해서, 이 설화 있네요. 설화. 단군의 설화에 대해서. 또 이만희 시류의 단군고라는 것도 있고. 근데 오다 쇼고의 단군 전설에 대해서.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네요. 벌 제목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연구들을 보면 여기에는 단군 설화 혹은 단군 전설이란 말을 하지 단군 신화란 말은 쓰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다. 반대로 그러면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은 어디서 썼을까? 누가 썼을까? 이 시기에. 사실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신화라는 말을 붙입니다. 뭐야? 사실 당연하죠.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화란 말을 조선에 붙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은 다 전설 혹은 설화라는 말을 일관되게 썼고 신화라는 얘기는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 한국 학자들의 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가장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건 이제 이 개벽 창간호의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 글이에요. 이거 이제 이룽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도 필명일까요? 아니면 스님일까요? 이게 사실 제가 그때도 요건 찾아봐야지 그러고 게을러서 잊고 있었다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또 생각나네.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나중에 꼭 찾아봐야겠다 싶었던 사람인데 사실 그때도 자료가 잘 나오지 않아서 찾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이룽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단군 신화라는 글을 개벽 창간 후에 1920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단군 혹은 단군 신화 연구에서는 이 당시에 이 시기 식민지 시기에는 최남선이 사실 가장 필두였습니다. 사실 최남선은 이제 몇 가지 흑역사가 있죠. 이제 뭡니까 이제 친일 행각도 많이 했고 한 비판 지점이 있지만 어쨌든 단군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 당시 최남선이 가장 이제 선두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단군론 혹은 단군신전 이런 데서 결국은 단군 신화라는 말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백남문 같은 그 당시 이제 백남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식민지 시기부터 이미 한국의 역사를 사회경제사를 이제 거의 토대를 구축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백남훈이란 연구자도 단군 신화란 말 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주의 계열의 연구자인데도 단군 신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김태준, 이청원 이런 굵직굵직한 연구자들이 모두 단군 신화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요컨대 결국은 일본인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일본인 연구자들 뭐 나가, 시라토리, 이마니시, 그다음 오다 쇼고까지 이러한 일본인 역사 연구자들이 단군 신화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결국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기 한국 학자들이 단군 신화를 처음 이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는 무슨 뭐 식민사학의 잔재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비판이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비판인 거죠, 뭐. 즉 단군 신화란 말이 식민사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룽이라고 하시는 분의 단군 신화 이당 1920년대 개벽 창간호에 실려 있는 글을 제가 스캔해서 가지고 온 건데 나 찾아봐야지 했는데 참 찾지 못했네요. 한 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봐야겠어요. 이건 뭔가요? 이거 아마 저기 신채호의 독사신론 같네요. 자, 봅시다. 부는 이제 무릇 읽으면 돼요. 무릇 삼국 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상차, 그러니까 신시 시대라. 고로 왕시 영웅철이니 개 모두 신하에 의하여 인민을 유합하였는데 뭐 꿰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투합하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채호의 독사신론이네요. 1908년의 글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려있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표현이죠. 신시시대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 신하에 의해서 인민을 규합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최남선 쪽 맞네요. 최남선 단군론에서 가져온 거네요.
지금까지의 단군전을 전하는 그대로 볼 양이면 아무리 두둔하여 말아도 그것은 하나의 신화여 일전설이요 하나의 전설이요 역사적 신문,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글이 아니면 물론이다. 시방 사람으로 보아서 믿지 못하겠다 할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믿던 것임이 도리어 밝아도지고 옛사람이 믿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역사적 보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보배. 그렇지 못하여도 인류학적, 민족학적 신광이 기대되는 것이다. 역사적 유주라고 표현을 하네. 역사적 유주. 역사적으로 남겨진 보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남선의 어떤 얘기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이 당시엔 근대겠죠. 근대인의 시선으로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 체계 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대의 지식 체계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지만 사실 단군 신화가 정말 신비로운하고 신기한 이야기들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고대인들은 관념적으로 믿어왔고 그 신봉해왔던 그 단군의 이야기, 고대인이 믿었던 옛사람이 믿었던 것이 도리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관념 체계를 이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적으로 민족학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남선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접근이죠. 자, 정리하면 신채호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 신시시대라고 하면서 바로 신화에 의해서 인민이 결집되는 시대, 곧 신화의 시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화란 말, 단군 신화란 말, 그 시대를 신화로 규정하는 시기, 사람들, 누굽니까? 식민지 일제의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한국의 역사학자들이에요. 특히 신채호 같이 민족사학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단군을 신화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기를 신화의 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단군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최남선 또한 단군을 신화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각 속에서 단군 신화를 인류학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죠. 탁월한 시선이죠, 이 시기에. 결국 당시 한국 학자들에게 있어 단군의 시대는 곧 신화의 시대이며 그들에게 단군 신화라는 말은 그 시기를 규정하는 당연한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제야사학이나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을 싫어할까요? 왜 신화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몽 신화, 아래서 태어나서 신비한 능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주몽이 없죠. 이에 대해서 신화로 명명한다고 해서 식민사관에 빠졌다는 비판을 듣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주몽 신화 정말 신화잖아요. 이 부여로부터 탈출해서 주몽이 도망갑니다. 부여의 추격병들이 따라오는데 열심히 도망가요. 그러다 큰 강을 만납니다. 그 강의 이름은 광개토왕 비문에는 이제 엄리대수라고 나오죠. 그 강 아마도 송화강이겠죠. 아마도 이제 저 제2송화강 혹은 북류송화강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이제 그 남만주 지역을 이렇게 남북으로 쭉 가로지르는 그 송화강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엄리대수라고 표현이 돼요. 그 엄리대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뒤에서는 부여의 추격병이 쫓아오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은 세차가 흐르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때 그 주몽이 칼을 딱 꺼내 갖고 강물을 탁 치면서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천재지자. 천재의 아들이고 우리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런 위급함을 만났으니 나를 위해 다리를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에서 갑자기 갈대랑 자라가 이렇게 확 나가서 서로 이렇게 묶어서 다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몽이 다 강을 건넜더니 다리가 풀어지면서 사라져 갖고 부여 추격병들 다 강을 못 건넜다. 그래서 주몽이 무사히 나와서 이제
고구려 땅으로 와서 고구려를 건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주몽 신화잖아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신화잖아요. 완전히 이제 정말 신비하고 신이로운 그 신성한 이야기인 거죠. 고구려인들한테는 주몽 신화, 예, 시조 신화니까. 이걸 신화라고 얘기한다고 뭐 식민사가 빠졌다는 얘기 듣는 사람, 뭐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왜 주몽은 되고 단군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마도 이런 얘기겠죠. 신화는 비과학적이고 실제하지 않은 환상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군을 신화 속 인물로 간주할 경우 곧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의 역사는 허구가 되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우려,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고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건 정말로 너무 터무니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자가 없었던 고대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조차도 없었고 어떤 서지 문화 자체, 서사 문화 자체가 없었던 시기. 그 시기의 역사, 그 시기의 전설, 신화 이런 거 어떻게 후대에 전해졌을까요? 당연히 구전으로 전해지겠죠. 입과 입으로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촌락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 최고령자가 가장 이제 웃어른으로서 존중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은 기억의 담지자지. 그 사람이 구두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나 그들만의 어떤 고유의 창세 신화와 시조 신화가 존재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설명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자신들만의 이해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설명하고 싶어 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욕망입니다. 그거는. 그런 욕망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관념 체계 속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창세 신화와 어떤 시조 신화, 민족 신화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문자가 없으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처럼 이렇게 전래되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 문자로 정착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화 속에도 결국 역사가 다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걸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비판은 결국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여기 나오네요. 신화는 역사적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는 보존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문자가 없는 시대, 사회일 경우 이 신화는 집단의 역사 기억의 핵심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현재 한국 학계에서 주몽이나 박혁거세를 아무런 역사적 실체가 없는 오로지 신화 속의 인물로 치비한 연구자는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해도 소수일 겁니다. 뭡니까? 어쨌든 주몽 신화나 박혁거세 신화 자체의 어떤 사실성을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쳐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시조로서의 주몽, 시조로서의 박혁거세의 어떤 역사적 존재, 그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왕실, 그런 역사 자체는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주몽 같은 경우는 주몽 신화에 있는 아까 얘기한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얘기 신의적 얘기들을 우리가 모두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신화로 그런 다양한 신화적 요소로 치장한 주몽이라는 인물 자체의 역사적 실체는 존재할 수 있죠. 그로 인해 뭐 게르브 왕실이 시작됐다거나 사실 주몽으로 시작된 게르브 왕실이 시작됐는지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뭐 태조왕 얘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로 인해 시작된 왕실 일족 그들의 뿌리로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주몽 존재했을 거잖아요. 이건 약간 좀 멀리 나가는 얘기인데 중국 기원 전후 시기
기원 후 1세기가 이제 초가 될까요? 기원 후 1세기 초가 되겠네요. 그때쯤 되면 중국 역사서에 누가 등장하냐면 고구려 후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왜 고구려 왕이 아니라 고구려 후라고 불리냐면 그 당시 이제 왕망이라는 인물이 이제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이란 왕조를 개창하잖아요. 그때 사방의 이제 그 이민족들을 격화시켜서 뭐 왕을 후로 격화시키고 무슨 왕 대신 무슨 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후로 격화시키고 또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하구려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고구려 높을 고자 쓰지 마라. 니들은 뭐 하자 써라 해서 하구려 이렇게 해서 하구려 이렇게 비칭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원래는 고구려 왕이겠죠. 고구려 왕이어야 될 인물이 고구려 후가 된 거니까 고구려 후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 추자는 재밌는 글자인데 주몽의 원래 이름은 추모가 더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시기 기록에서는 주몽 대신 추모라는 이름들이 등장하니까 모두르묘지나 광개토왕 비문 보면 추모성왕이 등장하잖아요. 추모왕이 바로 주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몽을 얘기하는 추모의 추자가 사실은 같은 추자를 쓰는 것 같아요. 기원후 1세기 초에 등장한 중국 사서에 등장한 고구려 후 추라는 사람의 추자와 추모할 때 추자가 사실 같은 추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시기는 좀 약간 이렇게 빗나갈지라도 기원 후 1세기 초에 주몽으로 상정되는 추라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고구려 후 추와 관계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중국 사서에는 추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고구려 본기에는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왕 시기에 어떤 고구려의 장수 연비인가? 연비죠. 예, 연비일 겁니다. 이름이 연비인데 그 연비라고 하는 그 장수로 이제 뭔가 인물이 바뀌어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신화가 덧대어지는 거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몽신화를 우리가 주몽신화 부른다고 해서 주몽 자체가 서구의 인물이 되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단군도 마찬가지겠죠. 단군으로 시작된 어쨌든 단군 신화를 시조 신화로서 개념적으로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당대의 고조선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단군은 신적 존재, 시조신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고조선 왕실의 어떤 시작이 되었던 시작점으로서의 어떤 시조는 존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 사람이 단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조선인들은 그걸 단군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신화와 사실을 구분해서 보되 신화로부터 사실을 거슬러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에 신화라는 명칭을 붙인다 그래서 그걸 역사적 사실과 거리감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말 그대로 허구가 되어 버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길게 설명하고 있니? 넘어갑시다. 네, 마찬가지로 단군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단군이 허구의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군이 허구의 인물로 본다면 그건 다른 이유에서 허구로 치부하는 것이겠지 단군 신화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단군이 허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 설명하고 앉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목 축이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